네, 이게 그 갱신요구권 자체가 이제 20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만 4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그때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이 제일 그 핫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이 그 임대차 보호법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예. 이 문제거든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쟁점 사항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입증 책임이 어떤 범위까지 될 수 있을까, 법원에서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고 이슈가 됐었는데, 예. 쭉 그러니까 지금 하급심 판결은 지금 현재 그 12월 달에 났던 이 대법원 판결하고 다르게 네.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대법원에서 잘못됐다라고 뒤집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그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뭔가 미비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법에는 사실 그 입증 책임이라는 문구 자체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입증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법에 자세하게 규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법관에게 확신을 주는 정도 예.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이 기자님 그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내가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어떻게 확신을 주냐. 그래서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 하급심 판결들은 맞아요. 그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집주인이 들어간다, 실거주한다 라고 의사표명을 하면 예. 그냥 특별히 거짓말인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보내주는 임차인이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네.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집주인이 내가 실거주한다 할 거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할 때 네. 말만 하면 안 되고 네. 뭔가를 할 때 입증해야 된다. 그렇죠. 누구한테? 세입자한테? 세입자한테. 그리고 그 입증이 됐어, 안 됐어 판단은 세입자가 한다? 아니죠. 이제 그게 결국은 분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람에 따라서는. 예. 그러면 이제 그 분쟁이 됐을 때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대법원에서 정하는 일형의 기준을 좀 맞춰주면 네. 입증이 된 걸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기준이라는 것을 이번에 대법원에서 처음 판단한 겁니다. 아, 이런 거를 입증해야 된다는 네, 거죠.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그 내용을 좀 배워볼까요? 네네. 일단 그 대법원 판결을 보시기 전에 네. 제가 준비한 요 법 6조의 3이 네. 계약갱신 요구권인데요. 여기 구조가 일단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8호에 이제 실거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 말은 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거절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런데 갑자기 정당한 사유를 갖고 오라고 합니까 다시?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씩. 네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자, 이 구조를 일단 우리가 그 법의 그 원칙과 외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 해석을 할 때는 일단 갱신 요구권을 기본적으로 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원칙이고요. 예. 다만 예외적으로 요런 경우에 사유에 해당되면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만 이하의 부분을 예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당연히 집주인에게 있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집주인에게 내가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대한 입증 책임을 법 체제에서 부담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입증 책임과 달리 예. 그 실거주하려는 경우 이렇게 해서 네. 약간의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미래 시제.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 그렇죠.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요 입증 책임의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될까? 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대법원 그 판결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게 대법원 판결문입니까? 네, 대법원 판결문인데요. 이게 12월 7일에 예. 선고된 판결문인데 일단 그 법 취지를 임차인의 주거 안정, 그다음에 그 집주인의 재산권 보호 네.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절충이 돼야 된다. 예.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법 취지를 설명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서는 그 입증 책임과 관련된 증명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 예. 이제 핵심입니다.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그렇겠죠. 요거는 아까 예. 구조상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나 실거주할 거야라고 말만 해서는 이건 좀 부족하다. 예, 입증이 안 된다는 이건 겁니다. 부족하다. 예. 예.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이 임대인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고 예. 하는 실거주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이런 거절 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 그러한 의사를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도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는 뭐 입증을 해. 이게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입증은 아니어도. 아니어도. 저 문구를 보면 네, 아주 간접적인 추정의 증거라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이런 사정이 있다면 들어올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네. 네, 라는 정도면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지금 네. 그 안 대표는 유도 신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대표는 지금 예. 이러이러한 사유라면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유를 대라라고 하는데 예. 그건 예를 들면 애가 여기서 하는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요 라고 한다면 무슨 적응을 못했어? 라고 하는 건 입증해야 된다는 뜻이고 예를 들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기 위해서예요 라고 하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데 이 집이 더 적당하다는 사유를 대시오 라고 하는 게 입증돼야 된다는 뜻인데 주장에 따르면 네. 그건 아니고 이 법은 그냥 제가 여기 입주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특별히 거짓말이라고 할 만한 사연이 없네요. 그러면 인정합시다.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지금 안 대표는 아닙니다. 집주인이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려면 누가 생각해도 그래 이건 자기 집에 들어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네 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전근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만 출퇴근이 가능하다든가 네.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여기서만 학교를 다녀야 된다든가 네.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저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출퇴근도 여기서 할 수 있지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미래생활권인데 네. 그게 됩니까? 라는 뜻입니다. 네. 판결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하급심 판결의 어떤 그 추세, 예. 그런 그 입장을 좀 이해한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하급심 판결의 추세는 예. 그냥 가타부타 내가 들어갈 거야 라면은 그냥 그 거짓말이라는 부분에 대한 뭔가 의심, 강한 의심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나가야 됐어요. 그렇죠. 법원이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그렇게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내가 살 테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예를 들면 내가 임대차 만기가 뭐 조만간 다가오는데 이 집에 네. 살아야겠다라는 네. 정도 또는 그냥 사무실이 절로 옮겨가지고 내가 가까운 곳으로 내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이런 정도의 예.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그냥 좀 거짓말 같지 않다라는 정도만 되면은 그 정도까지는 인정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PPT를 그 판결문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그게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 얘기가 저는 약간 저는 변호사님처럼 네. 문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사 간다는 걸 입증한다는 게 아니고 네. 입증이 아니고 요런 간접적인 근거가 있어서 내가 이사 가려고 나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라도 하나를 보여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정도만 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 아니라 말은. 저 말을 보면요. 네. 뭐를 입증하라고 했냐면 대법원에서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 라는 걸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내 집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음이 거짓말이 아니면 된다는 거지. 네. 통상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 내 집에 잠깐 살고 싶어, 그냥 내 집이니까 잘 있나 보고 싶어 라는 이유로 살아도 그게 내심이 거짓이 아니라면, 말은 이렇게 하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다든가 말은 이렇게 하고 비워놓고 딴 용도로 쓴다든가 그런 게 아니기만 한다면, 그게 입증이 된다면 대법원은 오케이다라는 뜻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판단을, 대법원의 이 판단을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무슨 불가피한 이유 같은 게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적하신 부분은 맞고요. 예. 이게 이제 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또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예. 라는 점에 대한 첫 번째 이제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많은 하급심 판결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제가 실무적으로 느끼는 그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뭐랄까요, 약한 입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임대차 만기가 되니까 나는 그 집에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정도를 보여주면은 예. 그게 1년 이상이 남았다거나 아주 장기간이 남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입증된 걸로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래 문제이기 때문에 꼭 들어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곳, 집이 가깝다든지 직장이 가깝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요런 정도로 추상적으로 좀 입증을 한다면 그것은 좀 세입자의 그 집주인의 손을 들어줄 것 같은 입증 책임이 됐다. 그 정도면. 이 정도면 입증 책임이 됐다. 예.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느냐인데, 내가 내 집이니까 들어가고 싶음을 입증하면 되는지, 아니면 들어가야 할 어떤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지. 꼭 이유는 없습니다. 예, 이유 그렇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건 내심에 있기만 하는 게 그게 진정이라면 네. 입증됐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게 세입자 쪽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로 이런 경우는 내 말이 거짓이라는 걸 반대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 말이 네 말이 진심이기만 하면 돼. 예를 들면 그쪽으로 꼭 이사 가서 살아야 하는 어떤 불가피하거나 혹은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라고 하면 그건 내가 입증해야죠. 집주인이. 그러나 법취지상 혹은 대법원에서도 입증하라고 하는 건 너의 계획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한다면 그건 마음을 까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말고는 없고, 거꾸로 그때는 네가 거짓말이라는 걸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입증하라고 하는 목적물은 너의 내심이라고만 규정을 해놓고 입증 주체는 집주인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거짓말 탐지기? 네. 일단은 이제 법의 취지는 그 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 그다음에 법 체제상으로도 입증 책임을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다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입증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법관에게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은 지금 장래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약하게 입증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약하다는 게 뭐냐 네. 부분에서 예. 이제 예전에 그 하급심 판결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판결은 예. 그 집주인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살 테니까 나가줘요. 이렇게 하면은 나가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 판결까지는 예. 그 하급심 판결의 집주인의 추세. 행동이 아무리 의심이 돼도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집주인이 그렇죠. 집주인이 요청만 하면은 그래. 기본적으로 나가줘야 되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추세였는데 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법의 어떤 취지를 살리려면 적어도 세입자 설득은 좀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내가 세금 문제 때문에 요 집에 들어가서 좀 살아야 된다라든지 예. 또는 직장이 좀 옮겨서
가까운 요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기회를 주고 예. 그게 거짓말 같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가줘야 되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거기에서 돼요. 그게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뭐가 약간 분명치는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만 네. 가지고 네. 그러면 어디까지 입증을 하면 서로 오케이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네. 세입자와 집주인의 생각이 다를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입고 말도 저는 뭐 완전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은 게 네. 매우 옳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걸 네. 세입자가 나는 계속 의심스러워 네. 라고 말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예. 분쟁이 너무 많이 맞습니다. 일어나는 거 예. 아니냐? 예. 그런 걱정은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판결이 이제 분쟁을 잠재우는 것보다는 이제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하급심 판결대로라면 이게 분쟁은 덜 일어나겠지만 세입자의 그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갱신요구권의 취지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약해지긴 하죠. 일단 나가주시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집주인이 실거주 안 하면은 손해배상으로 가라. 네.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입법 취지가 몰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은 그 분쟁 가능성이 좀 더 생기더라도 어쨌든 그 논쟁을 거쳐서 그 다음에 판례를 거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이 예. 보장될 수 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 좀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 돼? 이런 힌트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어요. 이번 아. 대법원 판결에서 그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건 없고 그동안 이제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것은 누구 이제 내가 실거주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실거주 하겠다. 내 부모님이 실거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바꾼 정황들. 이번에 예, 이번 사례가 예. 그런 부분에 비춰 보면은 이게 실거주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좀 심리를 해라. 이렇게 본 거죠.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되게 초반에 중요한 게 있는데 네. 한 번만 더 명확히 여쭙겠습니다. 네. 입증을 집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입증하라고 하는 대상물 것이 무엇이냐? 네. 즉 내가 들어갈 계획이 있다는 걸 그 사실이 내 내심에 진실되게 있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 진심 속에는 특별히 저기서 꼭 살아야 할 이유는 없으나 네. 그냥 내가 거기 한번 내 집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냥 밤에 여기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네. 애가 그냥 자꾸 뭐 방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춘기라서 그런 모르겠는데 그냥 집을 한번 옮겨보면 그냥 뭐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예. 근데 그거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꼭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야 돼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나 네. 아니에요, 집주인은 그냥 내심이 그럴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라는 것만,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님을 입증하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지금까지 수정일과 안 대표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길 가는 사람 누굴 잡고 물어봐도 야, 그 정도면 집주인이 들어올 이유가 있지 라고 하는 어떤 정황, 뭐 전근을 가야 된다든가 혹은 뭐 애가 이쪽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든가 하는 게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 중에 저희 둘의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느 쪽을 이야기한 겁니까? 이번 대법원? 굳이 만약에 이제 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예. 이 기자님 그래 저도 쪽에 더 가깝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내심만 있으면 네, 야, 그러니까 야, 꼭 그게 꼭 부모님을 여기 와서 모셔야 되냐? 야, 꼭 출퇴근을 여기 와서 해야 되냐? 그거 난 못 믿겠는데 이런 식의 반론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처음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 내가 원래 임대차 집주인들이 어딘가 전세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입자 계약이 끝났어. 끝나서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도 사실은 끝났다고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제가 계약이 끝나서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비워주세요. 라고 말해도 사실 그건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임대차 계약을 보여주고 그렇죠. 자 보세요. 저 끝났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만 해도 하여튼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그래 계약이 끝났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그건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집주인이 집 두 채라서 네.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세입자한테 세를 줬는데 어. 그냥 내가 괜히 이 집에 들어가고 싶어. 여기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예. 그 말은 오로지 내 내심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게 진실하기만 하면 그거는 오케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걸 그럴 때 네. 진실한 걸 어떻게 그럴 때 보여주냐? 세입자가 음. 진심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하면 네. 집주인이 그걸 입증하라 라고 하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인데 그건 아니,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 따로 입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아, 예를 들어서 예, 예. 보통 이제 실무상으로 많이 일어난 일인데 그 계약기간 만기 이제 즈음해서 보증금 올려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냥 들어가야겠어 이렇게 말을 바꾼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집에 이번에 살 거예요. 다른 이유 없이 그렇게 하더라도 특별한 의심을 할 게 없으면은 그것은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될 네. 수 있을 거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호사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앞으로 판례가 더 쌓여야 어떤 기준이 생길까요? 아니면 지금은 아직 모호한 수준으로 남아있는 같은 말이죠. 두 가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판례가 이제 이런 쌓여, 식으로 유도 질문하면 조심하십시오. 판례가 쌓여야 되고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실무는 어쨌든 그 가타부타 없이 그냥 임대인이 실거주 할 거야라고 하면은 세입자가 아무리 실거주 하려고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달라라고 하면 내가 내 집 들어가는데 왜 이야기해 줘? 그렇죠. 이렇게 해서 냉정하게 그냥 거절해 버렸거든요. 네. 그래도 그냥 나가야 되는. 예. 왜냐하면 그 전에는 분명히 그 임대차 보증금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갑자기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좀 인정받기는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지난번에 저희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번 대법원 판례가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는 의지를 입증하기가 미래의 일이니까 꽤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그러니 그냥 대체로 그냥 4년이라고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판결이다. 그게 그런 게 아닐까? 그게 그런 아닌, 생각을 해. 예, 그런 그건 거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예. 내가 그냥 요번에 그냥 내 집 들어가서 살고 싶다.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건 아니고 네, 예. 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일관되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입증이 된 걸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저 들어갈 거예요. 비워주세요. 라고 하는데 세입자는 안 됩니다. 이번엔 대법원이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입증하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제 내심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냥 저는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면 세입자는 입증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이제 되는 거 소송을 아니에요? 할까? 라고 해서 소송이 그렇죠. 되면 예. 지금 대법원 판사님이 또 그 사건을 봤을 때 그때는 야, 집주인이 들어간다는데 무슨 입증을 해? 라고 판결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입증이 아무것도 안 됐네? 라고 해서 세입자 승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세입자가 왜 꼭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예. 내가 당신한테 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대법원 판결에 예, 지금 대법원 판결에. 그런데 다만 여차저차해서 내가 조금 들어가고 싶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라는 근데 그 거예요. 설명이 네, 죄송합니다. 저스 내심이라면 네, 아니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요? 라는 표현이나 네, 그 이유요? 그냥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세입자님 이라고 하는 말이나 네, 표현의 공손함은 다르지만 네, 결국 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게 네, 제가 집주인이 들어가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 세입자가 왜 들어오려고 하세요라고 할 때 내가 들어간다는데 왜 말이 많아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예, 예. 제가 그냥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자꾸 들어서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단순히 이제 표현의 공손함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예. 물론 이제 태도가 굉장히 불순하면 내가 들어갔는데 왜 당신한테 설명을 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는 네. 임대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네. 단순히 표현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조금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거를. 설명해주는 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 취지가 그냥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 라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임대인을 쫓아보낼 만한 그런 이유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네.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마음속에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 네, 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네. 보안관은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라도 된다잖아요. 그 진실하기만 하면. 그러니까요. 그게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이유가 예. 따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면은 어떤 내가 부분을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내가
한번 살고 싶어서 그냥 이 집을 그냥 왠지 잠이 안 와서 인데 정말 그 네, 이유인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 대부분의 경우는 사연은 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분쟁의 그 스펙트럼을 볼 때 그 네. 집에 임대인이 내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이유가 뭐 세금 문제라든지 뭐 직장 뭐 학업 이런 문제가 대부분 예.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를 설명하면은 대부분은 오케이 될 부분이고 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그냥 내가 이제는 그냥 내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예. 설명을 하면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그런데 그걸 되겠습니다. 설명을 네. 그냥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말고 네.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설명을 약간 공손하지 않게 하면 내가 들어간다는데 왜 말이 많으세요가 돼 있고 그거는 공손하지 않은 매너 없는 네. 표현이지만 네. 똑같은 의미의 공손한 표현인 네. 그냥 제가 저희 집인데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네. 그래서 한번 가보고도 싶고 그냥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라고 하면 되고 네. 내가 들어간다는데 왜 말이 많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설득력의 문제거든요. 예. 입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판사를 설득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조금 그 내가 들어가야 될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그런데 세입자나 판사가 판사나 그렇죠. 세입자나 판사. 똑같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집 들어가는데 왜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은 설명을 안 하면 안 된다. 예, 설명을 안 하게 되면 입증했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자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서 네.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세입자가 그걸 아니 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요? 라고 할 때 제가 그 집을 사서 한 5년 전에 한 2년을 살았는데 저희 집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주기적으로 저희 집에 그냥 앞으로 좀 가끔씩 살기로 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됩니까? 그 정도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집주인이 그냥 나가라고 하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 설명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도 해도 되고 네, 그런데 아니 집주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네. 라고 설명하면 안 되고 같은 표현이고 같은 의미인데 정말 딱 그 그건 정말 어떤 감정에 따라서 네, 기분 나쁘게 말하면 집주인 패소, 네, 공손하게 말하면 집주인 승소란 뜻이잖아요. 네. 그게 무슨 법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 특히 이런 사안에서는 정황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정황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음. 말의 태도라든지 예. 예. 설명을 좀 안 하려고 할 때. 왜냐하면 이거는 법의 취지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갱신요구권을 보장해 주라는 게 법의 취지거든요. 예. 근데 다만 너가 들어갈 때는 집주인이 들어갈 때는 조금 양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의 태도 이런 부분은 가만히 들 수 있다고 그럼 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네. 2 플러스 2, 그러니까 2년 이거 그 계약갱신 청구권에 걸리는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네, 내가 집주인이 들어갈 때는 그냥 뭔가 하여튼 양해를 구하라는 뜻이군요. 양해를 구해라. 그렇습니다. 어? 네, 양해를 구해서 네. 설득을 해라. 네. 그게 뭐 입증을 하든 뭘 어. 하든 날 좀 제발 믿어줘라고 하든 네, 네, 그렇습니다. 양해를 네. 구하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내 사정 때문에 너 권리를 보장을 못하니까 예. 그런 식의 설득, 양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지 몰라도 네. 이건 미풍양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 OX냐 법의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양해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네. 양해를 안 해주면 못 구하는 거고 해주면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건 양해를 에스크 하기만 하고 네. 오케이가 안 돌아와도 된다는 뜻이라면 그거야 내용 증명으로 양해를 해도 되고 표준 양해 요청서라는 것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자꾸 네. 못하고 따져 묻는 직원들은 네. 잘 모르겠으나 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내심이 제가 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조금 전하고 세입자는 납득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를 약간 길게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또 당연히 되물을 거고 그럴 때 보여줄 수 있는 내심밖에 없는데 그런 양해를 보해야 된다는 게 무슨 규정으로 OX가 갈리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법의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 특히 이제 사실관계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는 실거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그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는 네. 사실은 그 판단이
애매한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예.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 같은 경우도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만졌다 이랬는데 네, 네. 본 사람도 없고 뭐 CCTV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뭐 믿을만 하면은 예.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는 걸 뭔가는 입증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네, 네.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기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네.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집주인인데 전세를 줬어요. 네. 그러다가 혹시나 투플러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럼 내가 뭘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는 뜻이네요. 네. 아니면 뭘 준비해야 돼요? 아까 이제 일종의 제가 양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세입자가 이제 뭐 들어가려는 사정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조금 그 성의 표현을 좀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궁금하냐. 그럼 내가 계약서를 한번 보여줄까? 라든지 예. 또는 뭐 직장 발령 받은 거 그런 걸 한번 보여준다든지 하면은 분쟁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죠. 내가 너한테 왜 보여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입증이 덜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내가 내 집에 살다가 세입자가 만료될 기간이 돼서 그냥 내가 다시 들어가서 살고 여기는 세 주고 싶을 때 네. 그때는 입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는 뭘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세 주고 싶다라고 이 살던 집을 세를 주고 지금 이 집으로 들어오려면 그렇습니다. 그 살던 집을 세를 줬다라고 하는 그 중개 의뢰서라든지 네. 그런 식의 약간의 증빙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있습니다. 집 내놨어. 내놨어. 예, 이런 거. 알겠습니다. 약간 번거롭긴 한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네. 세입자가 나가야 여기를 전세를 내놓는 거잖아요. 네. 즉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의사 표시만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변수가 없으니까 네. 나는 미리 집을 내놔도 되는 거고 음. 뭐 안 내놔도 나중에 내놔도 되는 거고 심지어는 옮겨지고 나서 여기 인테리어 하고 내놔야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안 내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세입자한테 그 얘기를 하려면 뭘 내놨어야 된다면 네. 이거는 세입자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을 내놔야 되는 건데 이거야말로 내심과 다른 그 행동이죠. 그냥 근거 만들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다 당장 집 보러 온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입자님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해놓은 거지 네. 실제로 이거 내는 건 아니에요. 라고 네. 말해야 되는데 네. 그런 행위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지금 그 실거주 하려는 네. 경우 이렇게 해서 네. 장래 계획을 그 어떤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법 자체가 네. 분쟁에 불가피한 부분을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네, 그렇죠. 불편해지기 근데 때문에. 지금처럼 네. 하급심처럼 그냥 내가 들어갈 거야라고 해서 가타부타 그냥 나가게 되면은 법의 취지가 이게 떨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그런 취지는 어쨌든 뭔가 복잡해지고 곤란의 소지는 있으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웬만해서는 보호해줘야 된다는 취지가 굉장히 강한 거다. 유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죠. 그런데 이제 그 예외 사유 중에 실거주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그렇죠. 계획이니까 네. 적당하게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이 진짜 현실로 최근석 돌아서 대표님 변호사님은 어. 진짜 성격 좋으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나는 내가 변호사였으면 네. 아니 내가 판결한 것도 아닌데 아니 이렇게 따져 모르려면 대법원 판사님을 부르지. 예, 지금 예. 왜 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할 텐데 진짜 차분하게. 차분하게 다 말씀 주세요. 대법관님은 섭외가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되게 의심스러워도 지금 현실은 이렇잖아. 집주인이 말로 전 들어가겠습니다. 뭐라고 보통은 말은 하죠. 네. 그냥 내 마음이 그래 이런 사람은 없고 음. 대체로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했을 네. 때 의심스러워도 세입자 입장에서 일단 이사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 비워준 다음에 이 집이 진짜 제대로 들어온 게 맞는지 그렇지. 뒤늦게 막 확인하고 확인해야지. 우편 보고 수리아 씨한테 가서 들어온 거 맞습니까? 물어보고 막 이런 짓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그게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네. 매우 의심스러워도 그냥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악용해서
나쁜 집주인들은 그냥 말만 하고 거짓말해서 일단 내보내고 특히 전세값이 막 뛰는 경우에 그러면 일단 내보내고 그냥 없는 채로 대충 버티다가 슬그머니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려고 하는 취지가 저는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네. 뒤늦게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게 너무 약하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게 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으로는 그게 실거주 하겠다고 그래서 나갔더니 예. 다른 세입자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따져보니까 액수가 얼마 안 돼. 차이가 배상, 차이가. 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 안 되면 나가라고 한 거야. 예. 예,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소송을 못 해요. 그렇죠. 변호사 선임하고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 돈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되면은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거죠. 저는 차라리 그래서 아예 이 법의 컨셉을 바꿔서 예. 무슨 진짜 설득력 있는 이유, 뭐 전근, 전화, 질병 치료인데 이 병밖에 못해,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이상합니다라고 하지만 클리어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심이라도 되는데 네. 그거를 세입자한테 말씀드리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거 집 내놨습니다. 집 내는 거 보세요라고 하면 네. 이 내놓은 건 이거는 거짓말로 내놓은 거잖아요. 이분이 나가야 이제 진짜로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거짓말 서류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좀 그렇게 만든 법의 취지가 이 사회를 더 개선시키는 게 한 원스텝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를 괴롭혀서 내보내고 마음에 드는 세입자를 드리려고 하는 집주인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네. 그러려면 차라리 뭘 명확한 거 법을 바꿔서 네. 전근, 질병 이런 거 아니면 안 된다고 차라리 법을 만들든지 네. 그게 아닌데 내심도 이런 정황이 필요해라고 한다면 네. 진짜 나쁜 집주인은 정황 100개라도 만들죠.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네, 맞습니다. 판결이냐는 네,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을 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한테 뭐 제가 저런 거 아닙니다. 자꾸 이제 자꾸 반박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이 판결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교묘해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걸 자료를 좀 만들어야겠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네. 그게 뭐랄까요 그 세입자를 납득시키는 설득시키는 그런 작용들 이게 내가 그전처럼 그냥 나가라고만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 네. 양해를 구하고 증빙 자료를 좀 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순탄하게 스무드하게 일 처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판결의 취지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처음에 이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때도 살짝 이 논란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네. 집주인이 내가 실거주 때문에 나가라고 할 수 하면 네. 나가야 된다. 네. 좀 너무 애매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당시에도 네. 그래서 그냥 약간의 공백이 있었으나 네. 그래도 그걸 또 어떻게 입증하니? 그냥 네. 일단 그렇지. 말로 하자. 그냥 그냥 그 다소 이상한 경우가 있더라도 네. 그냥 이건 퉁치고 그냥 가자. 네. 라고 한 걸까? 그러니까 그 취지는 뭐였습니까? 처음에 이 입법에 약간 공백이 있잖아요. 네. 입법 상태에서도. 예, 입법 자체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데요. 그게 이제 그 실거주 하려는 경우라고 하는 그 예외 사유가 예. 우리 상가임대차보법의 예외 사유하고 다른 유일한 그렇습니다. 그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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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외 사유를 두면서도 실거주 하려는 경우에 그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 하고 그냥 말로 이렇게 실거주 하겠다라고 해서 내보내게 되면 예. 그런 일이 자주 생길 텐데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임대차 보호법의 많은 부분을 실거주 하려고 하려고 했다가 실거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 예. 규정을 잔뜩 둬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입법자들도 그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걸로 보고 네. 그걸 대비하기 위한 예상을 했던 그게 겁니다. 손해배상도 있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주인이 진짜 들어와 사는지 여부를 네. 주민센터에서 물어보면 확인도 해주고 해주고. 그런 예. 시스템을 만들어 맞습니다. 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충분하지. 네.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오면 그걸 손해배상을 하든가 과태료를 매기든가 네. 징역을 살리든가 군대를 더 갔다 오라고 한다든가 그거는 네. 괜찮은데 네, 네. 그 세입자 보호해야 되니까 나가기 전에 내심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뭐라도 만들으라고 하는 건 네. 그건 이상하다. 사실은 뭐라도 만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왜 들어오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들어가려고요. 근데 진짜 들어가려는 게 맞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지금 전세 줬잖아요. 라고 하는 걸 공인중개사한테 확인서를 떠다준다고 봅시다. 네, 네. 근데 이 확인서는 실제로는 가짜 확인서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분이 오케이 해야 그때 진짜로 내놓으려고 했으니까 네, 네. 아이고 진짜 집 내놓는 게 맞으세요? 지금 세입자들 좀 난리 나서 여기 다 보러 오겠다고 하는데 오늘 당장이라도 계약한대요. 사장님 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한테 아니에요. 이거 세입자한테 보여주려고 하니까 오늘은 못 보여줘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다 인테리어 하고 내보낼 거예요. 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 통화한 거를 나중에 세입자가 소송할 때 가서 물어보면 네. 집주인이 거짓말로 내놓은 게 되고 네. 이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는데 그렇죠. 네. 집주인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못 만드는 겁니다. 예. 내심을 입증할 수 있는 썸띵을 네. 어떻게 만듭니까? 네. 그러니 이걸 나중에 이제 이게 실제로 현실화돼서 네. 일상생활에서 뭘 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네. 대법원의 취지는 이해도 되고 이해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현실에서는 분쟁이 너무 많아질 거다. 많고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그냥 내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이번 사건은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부모님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런 걸 보니 네. 이건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네. 이게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이라면 그건 네가 입증해 이 친구야. 네. 집주인한테. 네. 그랬던 사건일 뿐이지. 네. 그냥 집주인이 이런지 저런지를 안 하고 네. 그냥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뭘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냥 들어갈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끊으면 네. 이거는 그냥 인정해주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는 없으나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를 설득하는 썸띵이 필요하다면 네. 그럼 썸띵을 다시 아까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까 질문 처음에 입법 취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약간 공백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공백의 취지는 이걸 지금의 약간 우리의 우려. 그러니까 대법원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너무 기준이 뭔지가 좀 애매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음. 처음에 입법도 약간 애매한 상태에서 일부러 놔뒀는데 그걸 대법원이 입증하라고 해서 네. 법이 약간 좀 오히려 복잡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는 듭니다. 2%의 주장은 그거 같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맞긴 맞는데요.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하신 판결들처럼 그냥 입증 필요 없이 집주인의 주장만으로 예. 나 실거주 할 거예요라고 이렇게 주장만으로 내보내게 되면 해결은 간단해지는데요. 네. 그래가지고는 법의 취지라는 것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예. 세입자 그러면 주거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의 집주인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정황들 이런 부분은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처럼 지금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 하겠다라고 해놓고 다른 세입자 들인다거나 팔아버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이런 법 취지를 마음대로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막으려면 적어도 이런 장치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대법원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 임대차 보호법 자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고쳐야 되는 이슈는 없습니까? 그건 아니라니까요. 네. 법을 이게 고치고 싶어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고치고 싶어 아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은 약간의 공백이 있는데 네. 대법원의 판결은 이걸 좀 입증하라고 뭔가 해석을 좀 더 붙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둘 간에 약간의 충돌이 있는데 네. 대법원이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니 거기에 맞춰서 이 임대차 보호법도 좀 더 명확하게 고쳐라. 그렇지. 고쳐야 되는 게 내심- 오히려 네. 명확한 그렇지.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네. 명확하다라고 라는 하는 일각의 주장입니다. 네, 명확하다라고 하려면 예. 예외 사유를 하나도 안 두면 돼요. 예외 사유를 하나도 안 두면 예. 무조건 이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년을 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논란은 안 생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임대인의 그 집주인 재산권 침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예외 사유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모호한 게. 그럼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역할 맡았으니까. 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제가 제 집에 살고 싶어요. 저 들어갈 거니까 나가주세요. 그런데 저는 진심이에요. 그러나 다른 증거는 없어요. 네.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 네. 근데 세입자가 소송을 했어요. 네. 그럼 저는 판사님 억울합니다. 네. 저는 진심입니다. 네. 근데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야 아이를 전학시키든 뭘 다른 데 내놓든 이거 집을 수리를 하든 네. 또 이 집을 팔든 했는데 네.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셔서 저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심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네. 라고 했을 때 라고 했을 때 네. 너는 나를 아무런 입증을 못했으니 너 패소 이런 겁니까? 아니면 너를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으니 뭘 속였다가 말을 바꿨다든가 네. 그러니 너의 진실을 인정한다는 쪽입니까? 그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딱 경계선에 있는 부분 같은데요. 경계선에 있는 네. 부분이네. 예,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세입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네. 입증을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그냥 말씀만 가지고는 믿기 힘듭니다. 예. 라고 하면은 내가 내 집에 들어가고 또 뭐 이게 나가야지 다른 데 세를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네. 그 재판에서는 임대인이 승소하지 않을까, 집주인이 승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 대응을 그 정도도 해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주지 않을까?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해명을 근거는 없지만 한 번 더 풀어서 얘기했으면 그렇죠. 해명을 조금 해주라는 거예요, 그를. 그건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이지만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그냥 나가라는 말과 동의였지만 네. 그냥 제가 그냥 손자리도 좀 뒤숭숭하고 왠지 저기서 살면 우리의 성적도 좀 오를 것 같고 네. 그냥 저는 집이 두 채, 세 채지만 이 집에서도 한번 살고 싶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라고 한다면 그래 그거는 맞겠네. 네. 그런데 그 말조차 안 하면 너는 잘못이야. 그건 조금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법원의 판결이 그런 것 같아요.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말 저런 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네. 그래 네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건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라는 건 어차피 없을 수 있다. 음. 그런데 판결은 어차피 판사하는 거니까 음. 판결은 날 수 있다. 다만 성의껏 그냥 최대한 대응만 하면 네. 집주인은 겁내지 마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내 마음이 진심이기만 하면 네. 무슨 증거 만들려고 이러지 말고 네. 그냥 다른 증거는 없지만 저는 말 바꾼 적도 없고 그냥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이 꽃밖에 뭐가 필요합니까? 네, 라는 말을 가능하면 공손하게 해라. 네, 네. 그 설득을 해라. 설득을 조금 최대한 해줘라. 설득을 네.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의적인 그 집주인을 막기 위한 게 제일 강하군요. 그렇죠. 진짜 속이려고 하는 애들. 그렇습니다. 그럼 네. 불안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여기서는 아닙니다. 네. 악의적인 집주인도 네.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 저 들어갈 겁니다. 음. 그런데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들어갈 겁니다. 라고 할 거고 네. 재판이 붙으면 뭘 더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게 행동에는 뭔가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뭔가 하나씩은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은.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된 건가요? 해결 오늘 결론은 어쨌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입증의 어떤 그 원리상 네.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임대인이 성의껏 주장 입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그게 실거주의사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입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의 문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증거 아무것도 없이 네. 그냥 제가 정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네. 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네. 입증이 되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여쭤볼게요. 물론 다른 사정을 다 종합해야 반대로 되겠습니다만. 그럼 제가 세입자예요. 네. 세입자인데 지금 막 전세가격이 뛰고 있고 이사 가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단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네. 너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 돼. 나는 실거주 할 거야. 라고 네. 했을 때 일단 반대하는 게 유리하겠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단 의심을 좀 가지고 네. 임대인 쪽에 요청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그 행동이라면 네. 좀 입증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네. 이 입증이 좀 애매한 것 같아. 본인이 보기에.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입증 정도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더 입증을 하시든지 네. 아니면 뭐 알아서 예, 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예,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이 기자님처럼
집주인은 그 이렇게 나와서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집주인이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냥 계속 나는 그냥 내 집에 내가 살고 싶어요 이렇게 예. 반복하는 예. 그런 정도만 가지고는 당연히 그 오해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소소한- 그런 경우는 소송으로 갈 확률이 많다. 높죠.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럼 조금 더 뭘 준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해야 될 부분을 조금 그게 뭐가 있냐고. 내심이 그건데 뭘 네. 준비하냐고. 아니, 그거밖에 없으면 이제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없으면은 거죠. 약간 약한 거고 예. 뭐라도 있으면 만들어야지. 이제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면 아니죠. 네,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네. 어쩔 수 없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아니, 그런데 그 많은 경우에 네. 특별한 이유는 없으나 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 특별한 이유라고 하는 게 사실 있겠죠. 해가 잘 안 드네, 아니면 괜히 여기 와서 좀 네. 나쁜 일이 있었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꿈자리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는 내 집이 좀 낫다라는 부분을 있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음. 그거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집인데. 설득이죠, 뭐. 입증이라기보다. 설득. 예, 설득. 설득이라니까요. 네. 입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입증이라는 말이 알겠어. 기왕 양해와 제가- 설득. 기왕 제가 오늘 악역을 맡았으니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설득이라는 건 설득이 됐다 안 됐다는 결국은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요. 네, 네. 그렇죠. 어, 네, 그럴 때 이 대법원 판결을 그 판사는 참고하실 것인데 네, 이 판단을 참고하는데 집주인은 아무것도 특별한 증거는 없고 네, 그냥 일관되이 자기가 들어가겠다고만 하고 있어도 네. 될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반적인 뭐 다른 재판에서의 그 입증이라는 것도 네, 주장밖에 없고 그냥 진술 일관될 때도 네. 믿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안 믿어주는 경우가 있으면 뭐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뭐라도 준비하는 게 거짓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거절한 상태에서 예. 다른 정황 증거를 일부러 만들기 시작하면 이건 덫에 걸리는 건데. 네, 그렇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안 만들어도 돼요라고 하면 안 만들겠지만 네, 안 만들어도 될 수도 있어요라고 하면 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런 불확실성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개선시키는 게 뭐냐? 차라리 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갔다면 그 집에는 새로운 세입자는 못 받는다. 앞으로 2년간. 그래서 아예 그냥 주민센터에서 전입식을 못하게 막든가. 네, 그렇죠? 집주인이 들어갔다가 몰래 집을 팔 수도 있으니 집주인이 계약갱신권을 거절하면 2년간 이 집은 팔지 못한다. 혹은 1년간 못 판다라고 법을 만들어서 등기소에서 안 받아주거나 네. 차라리 그렇게 하면 깔끔한데 그러면 세입자도 지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고 나갈 텐데 그렇게 명확지 않고 내심을 입증해야 하고 설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손해배상액의 3배 이런 정도로 이제 했는데 그걸 뭐 5배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예외 사유를 악용하는 그런 집주인한테는 액수를 좀 올리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판결을 계기로 해서 그런 논의가 조금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 4년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질 수는 있을 것 같죠. 지금보다는 그렇게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실거주 부분만 이제 본다면 예. 그동안 그 집주인의 어떤 그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고압적이었어요. 예. 내가 내 집 사는데 그렇지. 그렇죠. 그래. 예, 그런 부분은 그건 조금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적어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법원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분쟁이 더 일어날지 덜 일어날지는 그거는 이제 그거는 봐야 되고. 봐야 되고. 네. 소송 많이 나올 것으로 보세요. 여기까지는. 어, 관련된 소송. 저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증 책임을 임대인한테 어쨌든 하고 예, 조금 못 믿겠다 싶으면은 그것은 세입자한테 조금 그 세입자의 지위를 보장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통은 이런 이제 분쟁이 나면 세입자는 이제 계속 집에 머무르면서 안 나가실 거고 그럴 경우에 거꾸로 이제 보통 집주인이 소송을 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명도 소송. 안 나가니까 네, 명도 네, 소송을 네. 해서 집주인이 지면 그거는 뭐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네. 변호사 비용이나 다른 건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건데 네. 집주인이 명도 소송을 냈다가 이길 수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증거는 없지만 내 주장이 일관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이기면
이 소송 비용을 세입자가 내야 됩니까? 그렇죠. 재판 진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진 쪽에서 진 쪽에서 부담하는 네. 게 예를 들면 저의 택시비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피해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3천만 원 냈을 수 있고 5천만 원이 냈을 수도 있는데 네. 다 인정해 줍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이제 재판 패소에 따른 비용은 법에 정해진 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소송 비용도 뭐 법에 우리 소송물 가액이라 그래서 예. 정해진 속가에 비례해 가지고 조금 뭐 300이든 500이든 이런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 한도까지 인정해 주고요. 현실적으로는 몇 백만 원입니까? 그럼 대체로? 보통은 그렇죠. 보통 몇 네. 백만 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나쁜 세입자의 경우에 네. 예를 들면 이게 좀 그럴듯한 것 같은데 네. 일단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집주인이 승소할 수 있더라도 재판 기간 동안은 하여튼 내가 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까 재판 패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는 몇백 정도지만 네. 그 보통은 있는 분쟁이 그 뭐 보증금이 좀 올랐다거나 그런 경우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안 나가고 버티는 맞아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시세 보증금 차이가 한 5억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5억 상당의 어떤 뭐 금리 액수는 좀 부담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손해배상의 판결이 날 수가 있습니다.